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9월의 가장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겠죠. 매우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동부시간 17일 오후 2시가 되겠고요. 한국 시간은 18일 새벽 3시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은 30분 후 3시 30분에 진행이 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45분에 생방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떨려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어떻게 될 건가? 자, 이렇게 시장의 예측은 당연히 0.25% 인하입니다. 이제 뭐 95%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은 또 연준의 그 멤버들이 점도표를 찍어가면서 나는 이만큼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텐데, 그런 내용에 따라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생한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금리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코인 자체의 발전 이런 것들일 텐데,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페어쉐이크와는 별개로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보유한 친암호화폐, 친미 슈퍼팩이 새롭게 등장한 것 같다.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펀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과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지원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및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1위로 유지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펠로우십 팩이 출범했습니다. 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그렇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나면 그쪽으로 조금 더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그쪽에 쫓아가면서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진행되고 있죠. 클래리티 법안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일 텐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런 펀드에서 좀 지원을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와 다른 암호화폐 임원들이 바로 내일 워싱턴 DC에서 의원들과 합류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미국 의원들이 마이클 세일러만이 아니고 여러 암호화폐 관련 인물들을 초대해서 18명을 초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비트마인의 톰 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어떻게 돈을 바로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마련할 수 있을까? 뭐 뺐든지 아니면 절약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내일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이클 셀러는 또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이번에는 11만 4,562달러에 약 6천만 달러 규모 525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525개. 아직까지 매집해온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돈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를 쫓아서 비트코인을, 또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다른 코인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재무 전략 기업들이 늘고 있죠. 오늘은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스닥 상장사 헬리우스 솔라나 재무부에 5억 달러 자금 지원 발표. 5억 달러. 헬리우스는 향후 24개월 동안 구축할 예정인 솔 재무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 스테이킹 및 대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솔라나 재무 기업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판테라 캐피털의 댄 모에드가 여기에 참여해서 모금을 합니다. 판테라와 썸머 캐피털이 주도해서 솔 트레저리 컴퍼니를 설립한다. 그리고 댄 모에드가 CNBC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라나는 모든 자본시장을 합친 것보다 하루에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입니다. 솔라나가
모든 자본시장을 합친 것보다 또 무슨 주식시장, 외환시장 이런 것들 다 처리할 수 있다. 어디서 들어봤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로츠가 나와서 막 이걸 열심히 막 날렸잖아요. 그런데 판테라 캐피털 어떤 관계가 있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바로 FTX 솔라나를 경매를 통해서 사들인 두 기관입니다. 솔라나를 11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데 솔라나를 기업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사서 보유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접근인데, 솔라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을 한다든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 솔라나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사면 그걸 꼭 붙들고 팔지 않고 이걸 통해서 뭔가 활용을 하고 생태계 확장을 하니까 솔라나에겐 당연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를 사서 이렇게 재무자산에 채택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헬리우스가 솔라나 재무 발표를 하고 나자마자 주식이 250% 급등. 뭐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접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많은 전략들이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수세가 생기니까 솔라나에게 또 다른 코인들에게 이런 접근을 하는 많은 코인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개미들처럼 뭐 샀다가 바로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이 하락장으로 연결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면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재무 기업들을 채택하는 많은 기업들이 별 볼 일 없는 좀비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도 참 많습니다. 솔라나를 사서 가격이 오른다든가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샀기 때문에 원래는 망하는 회사인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이건 좀 위험하다,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전에 함께 나눈 기업 재무전략 코인 목록입니다. 가장 큰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BNB, 하이프, 크로노스, 톤코인, 에테나, 체인링크, 수이, 트론, 패치AI, 비텐서, 라이트코인.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솔라나로 돌아와서 포워드 인더스트리즈,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죠. 갤럭시 디지털과 함께 솔라나를 재무 전략으로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682만 달러 솔라나를 평균 232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총 15억 8천만 달러, 여기에 달하는 금액을 매입했다.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거의 매수를 마친 것 같은데, 이번 매수는 공개 시장과 온체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매수했는데 왜 솔라나의 가격은 안 올라가나? 벌써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벌써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자금을 끌어 모으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긴다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솔라나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상승 재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선택해서 코인에게 굉장히 좋은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디지털 자산 재무부 M내부가 폭락하면서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M내부라면 코인의 시장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1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면 대략 한 100만 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100만 달러 정도다. 그러면 M내부랑 1대1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가 1000만 달러다. 그러면 10배가 비싼 거죠. 그렇다면 과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많은 회사들이 코인을 사면서 그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M내부가 매우 올라갔는데 최근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렌지 색깔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죠. 여기 초록 색깔이 샤플링크입니다. 이더리움 대비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가 푹 꺼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유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마이너, 유팩시, 다른 이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보유량과 기업 가치가 비슷해져 가고 있다. 물론 여러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보다는 훨씬 높죠. 메타플래넷은 3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한 1.5배 정도 되는 걸로 보이죠. 자,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코인 재무자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XRP ETF가 이번 주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와! 10월 달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출시가 되는데 이 회사입니다. 렉스 오스프리 XRP ETF. 티커가 XRPR. 자, 그런데 이 XRP ETF는 현물 ETF입니다. 그런데 살짝 성격이 다릅니다. 1940년대 증권법에 기반한 현물 상품인데 실제 XRP와 현금, 국채 그리고 일부 파생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가 옵션이 있는 현물 ETF인데요. 기존 현물 상품보다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그런 것들과 동급은 아니지만 현물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물 ETF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보자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형 기관들이 신청해 놓은 그런 ETF가 승인되기 바로 전에 수순에 따라서 이런 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것들도 될 수밖에 없겠죠. XRP가 이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증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XRP ETF는 이렇게 시리즈로 쭉쭉쭉쭉 승인될 거다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많은 변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출렁출렁,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하겠지만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있죠. 여러 의견들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부디 좋게 잘 발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그런데 뭐 본다고 이걸 째려보고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주무시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생방은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제 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8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